안녕하세요. 어, 5주차 자료구조 및 실습 보강 영상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단일 연결 구조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거의 다 완성을 했는데 어, 수업 시간 끝에 실행했을 때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오류가 있었던 이유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생성자에서 초기값 목록이 주어졌을 때 그 초기값 목록을 이용해서 이 연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그 함수가 이 from list인데 요거를 못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완성을 해 놨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씩 뒤에 푸시백 뒤에 붙이면 되거든요. 그 붙이기 위해서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헤드가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와 나머지를 분리해서 첫 번째 노드는 이제 헤드가 가리키게끔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씩 새 노드를 만들어서 현재 노드의 뒤에 붙이고요. 현재 노드를 가, 그, 현재 포인터가 그 새롭게 만든 노드를 가리키게 해가지고 계속 뒤에다가 연결하는 형태로 이 from list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픽백도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픽백은 맨 끝까지, 테일까지 이동을 해서 마지막 노드까지 이동해서 그 마지막 노드가 유지하는 값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에, 그 num 아이템스를 이용해 가지고 몇 번 이동하는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 꼬리 노드 쪽 마지막 노드로 간다. 그럼 마지막 노드는 그 넥스트가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 정보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방법. 그래서 현재 노드에 넥스트가 있으면 가고 없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게 되면은 꼬리 노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든 노드에 있는 값들을 선형 검색할 때는 이제 그 현재 포인터가 어떤 노드를 가리킬 수 있으면 그 노드에 있는 값을 비교해 보고 없으면 이제 중단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 화일문의 조건이 이제 커런트의 넥스트를 살펴보는 경우가 있고 커런트 자체를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실수한 게 이제 이 헤드를 이렇게 쓰는 형태예요. 그래서 항상 그 파이썬에서는 이 멤버 변수들을 접근할 때 항상 앞에 셀프를 붙여줘야 되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실수로 이제 빼먹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10개의 테스트가 모두 통과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그 단일 연결 구조 어, 헤드만 사용하는 단일 연결 구조를 파이썬으로 만들어 봤고요. 이 버전은 각 메소드를 독립적으로 코드 중복이 있더라도 그거를 모듈화 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 버전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코드나 뭐 이런 것들을 빼내고 또 이 버전에서는 더미 노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더미 노드를 사용하는 그 방법까지 두 번째 버전에서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버전의 파이썬을 이용해서 두 번째 버전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첫 번째 버전에 대해서 C++하고 자바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설명드릴 요소들이 있어서 그 코드들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그 자바를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바가 코드가 간결하니까요. 자, 뭐 다른 건 큰 차이 없고요. 여기 보시면 주석된 거를 제거해 보면 find를 이런 식으로 current가 널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이썬에서는 while curren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포인터면 이 포인터가 뭘 유효한 걸 가리키나 안 가리키나를 굳이 널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 자바는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작성된 게 이제 파이썬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요 find는 이런 식으로 이제 while 조건문에서 current가 널인지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current 아이템이 실제 우리가 찾고 있는 아이템인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urrent가 널이 아니고 또 current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아이템이 아니면 전진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전진했을 때 만나면 중단할 거고요. 아니면 끝까지 갔는데도 못 찾으면 이제 중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화일문이 끝나고 나서 커런트가 널이면은 끝까지 갔는데도 못 찾은 거고요. 커런트가 널이 아니면은 이제 만나서 찾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똑같은 형태인데 개수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건 아닌데 포문을 이용해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얻어지는 이점은 이제 그 current라는 변수의 그 가시 영역을 반복문 내로 제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좀 더 선호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본인에게 좀 더 마음에 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 가지 방법을 잘 보시고 본인에게 더 이해되고 쉬운 버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비슷한 것들 만들 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move firs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while문을 쓰지 않고 for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or문을 써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remove all은 이제 for문을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이 전진하는 요 부분이 항상 전진하는 게 아니라 만났을 때 찾았으면은 previous는 유지하고 current만 전진해야 돼요. 항상 previous current를 같이 전진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그 반복문을 조금 다르게 작성하는 방법들이죠. 물론 이 for문은 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화일문 조건식에서 널인지 보고 커런트 아이템이 아닌지 보는 건 파이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를 좀 보면 C++는 이제 이 빅 5들을 다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소멸자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클리어 메소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하겠고요. 이 클리어 메소드에서는 쭉쭉쭉 진행하면서 이 노드를 하나씩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납하는 게 항상 C++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펍백도 보면 delete current 하는 것들이 있죠. 펍프론트도 delete load 하는, 그러니까 삭제할 노드들을
뭔가 포인터 가리키게 해놓고 그 연결들을 갱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노드를 이제 딜리트, 반납하는 그런 코드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자바에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파이썬으로 처음 만들었던 첫 번째 버전을 이제 개선해 보겠습니다. 코드들을 개선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미 노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코드 중복을 제거하는 형태로 이제 깔끔한 버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버전은 정수를 저장하는 버전인데 뭐 파이썬은 뭐 그런 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제 뭐 범용 타입을 별도 또 나중에 만들진 않으니까 이제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쭉 내려오면은 우선 책 인덱스 부분은 이미 모듈화해서 빼놓은 상태이죠. 그 다음에 이제 getset 이 색인 기반 연산을 보시면은 그 위치로 이동하는 코드가 여기도 여기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메소드를 만드냐면은 getNode라는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요 색인에 해당되는 그 노드를 반환해주는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return current. 그래서 요 색인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반환해주는 그런 메소드를 만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get은 어떻게 되냐면 getNode index 점 item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요거는 어떻게 바꾸냐면 self.get node 아이템을 인덱스에 있는 노드의 아이템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set은 이제 이렇게 특정한 위치로 이동하는 코드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getNode를 이용해서 또 뭘 만들 수가 있냐면 그냥 getNode를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는데 getTail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return getNode self.getNode self.numItems -1 그래서 요 numItems -1 색인 만큼 뒤로 이동을 하면은 이제 테일 노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테일 노드를 얻는 그런 이제 푸시백이나 팝백은 아니고요. 푸시백이나 픽백은 맨 꼬리 노드까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get 노드를 이용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제 화일문을 이용해서 요 코드를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어쨌든 간에 마지막 노드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제 getTail이라는 메소드를 만들면 이제 여기다가 넥스트에 이제 new 노드를 붙이면은 푸시백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팝백은 조금만 있다 하고, 이제 피크백은 테일 노드에 아이템을 반환하면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팝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별 차이 없고요. 더미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더미 노드는 노드를 하나 만드는데 얘 다음은 뭐냐면 헤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노드를 만드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넌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이 값은 쓰진 않아요. 활용하는 요소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previous는 더미를 가리키고요. current는 셀프 헤드를 가리키는 형태로 가서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previous, next가 그러니까 previous가 none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유일 노드를 팝백하는 경우에도 previous는 더미 노드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if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previous next는 none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가 바뀔 수 있는데 헤드가 바뀌는 헤드의 갱신은 항상 더미 노드 쓸 때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더미 노드의 next. 그러니까 더미 노드가 맨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그 다음 요소를 제거하더라도 더미의 next는 항상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미 노드의 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점은 그 previous가 none인 경우가 없어짐으로 조건문이 불필요함. 조건문을 안 쓰고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헤드의 갱신이 편리함. 헤드의 갱신이 편리합니다.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더미 노드를 쓰게 되면은 이제 previous가 none인 경우가 없어져서 조건문 없이 코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의 갱신도 항상 요 코드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그럼 좀 내려가면 이제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는 특별히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contains 노드도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여기 경우에도 뭐 그 아이템이 있는 그 노드를 반환하게끔 뭔가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모듈화는 하지 않고요. contains는 이 상태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move first도 아까처럼 더미 노드를 쓰게끔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이 필요가 없고요. 요 부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셀프의 헤드는 바꾸지 않고 여기서 나가기 전에 헤드는 항상 더미 넥스트로 바꿔주면 돼요. 헤드가 갱신됐든 안 갱신됐든 항상 요걸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갱신하면 remove first는 이제 깔끔하게 바뀌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remove all도 이제 더미 노드를 이용하도록 바꾸면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if문이 if previous가 널인지 살펴볼 필요가 없고 끝나고 나면 false가 왜 있나? 어제 그 컨테인스를 카피하다 보니 그런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remove first, remove all을 다 이제 더미 노드를 쓰게끔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미 노드를 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revious 포인터가 그 null이 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문 없이 previous 노드의 그 다음 연결을 편하게 갱신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remove first, remove all 하던 첫 번째 노드가 삭제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노드가 삭제가 되면 헤드 정보를 갱신해야 되는데, 이 갱신도 조건문 없이 마지막에 self.head equal dummy.next 이렇게만 해놓으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다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버전으로 싹 깔끔하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갱신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버전을 완성했고요. 이제 세 번째 버전을 만들 차례인데, 세 번째 버전을 만들기 전에 이제 그 두 번째 버전에서는 더미 노드를 썼잖아요. 그 더미 노드를 이제 자바에서 사용하는 건 비슷한데 C++에서는 더미 노드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 더미 노드를 사용하는 거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팝백에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연결 구조 만들 때 노드들은 동적 생성을 합니다. 근데 더미 노드도 동적 생성을 하면 그 함수가 끝나고 나서 그 함수가 끝나기 전에 더미 노드도 삭제를 해줘야 돼요.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C++에서는 더미 노드는 동적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동적 생성을 하지 않고 해당 함수 스택 프레임에 만듭니다. 만들면 자동적으로 이 함수가 종료되면 그 만들었던 더미 노드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더미 노드를 반납할 필요가 없죠. 자바나 파이썬은 동적 생성하지 않고 자동 생성하는 방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납도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안 쓰지만 C++는 항상 동적 생성을 하면은 그 개발자가 직접 코드에서 그 노드를 반납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 쓰고 나서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더미 노드는 이처럼 그 동적 생성하지 않고 그냥 스택 프레임에 생성한다. 그러면 이렇게 더미의 주소로 프리비어스를 초기화해 줘야 되겠고요. 끝날 때 이 더미 노드를 딜리트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C++에서 그 더미 노드의 사용법 그거 하나 이제 제가 올려드린 그 소스를 보고 C++에서는 더미 노드를 동적 생성하지 않는구나.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버전인데요. 이제 파일 이름은 04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03은 이제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04는 뭐냐면은 02이 두 번째 버전, 두 번째로 만든 버전에 꼬리 노드를, 꼬리 포인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테일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생성자에서 테일도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고, from list에서는 이제 끝나기 전에 테일을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to list에서는 마지막에 그 꼬리 노드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Tail이라는 건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getTail은 지워버리고요. pushback은 이제 유일 노드일 때는 그 헤드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빈 상태에서 값을 하나 추가하면은 노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헤드도 이 노드를 가리켜야 되겠고 테일도 이 노드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셀프.테일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 노드가 있다. 근데 맨 뒤에다 추가한다. 그러면 self.tail.next는 new 노드가 되겠고 self.tail은 새로 추가한 new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푸시백은 이제 O1에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팝백은 그게 안 돼요. 팝백은 여전히 테일을 꼬리 맨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유지하더라도 팝백은 그 노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 노드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전히 똑같이 전진해서 previous가 current 그 테일의 이전 노드가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팝백은 여전히 거기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끊어줘야 되니까 요걸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헤드도 똑같이 요걸 이용해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의 갱신이 또 필요하냐면 테일의 갱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의 갱신을 어떻게 하냐? 원래 self.tail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할게요. self.tail은 보통은 previous를 가리키면 되겠죠. previous를 가리키면 되는데 만약에 셀프의 헤드 포인터가 널이 아니다. 널이 아니면은 이제 previous를 가리키면 되겠고 만약 얘가 넌이면 이제 self.tail도 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테일의 추가 요게 추가가 돼야 돼요. 뭐 테일은 약간 갱신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제 팝백은 이제 여전히 테일을 추가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픽백은 뭐 이제는 간단하게 테일을 이제 반환해 주면 되겠고요. 푸시 프론트는 넣어주면 되는데 요때도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푸시 프론트도 빈 상태에서 데이터를 처음 추가할 때에는 그 노드를 헤드와 테일이 둘 다 가리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만들면 되고요. 팝 프론트는 또 마찬가지. 팝 프론트도 이제 하면 되는데 셀프 헤드가 넌이 되면은 셀프.테일도 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헤드만 갱신해야 되는 게 아니라 테일도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헤드 갱신, 테일 갱신. 그럼 어떤 조건에서 그 테일 포인터를 갱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거를 구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뭘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볼지를 따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넘 아이템스 갖고 따진다. 그러면 요 뒤로 가야 되겠고요. 이제 셀프.점 헤드를 갖고 우리가 판단할 거다. 그럼 셀프.점 헤드를 갱신해 놓고 그걸 이용해서 테일을 갱신할지 말지를 또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하고 넘 아이템 썼으니까 셀프.넘 0이면 셀프.테일도 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뭘 이용해서 이제 테일 갱신을 해야 될지를 판단할지에 따라서 이제 코드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인스는 뭐 건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드려야 되는 게 이제 테일 remove first, remove all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테일을 갱신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if current가 self.tail이면 self.tail은 none일 수 있고요. 언제? current is self.head. head 지금 current가 tail이자 head면 tail도 그 유일 노드를 삭제하니까 지워야 되겠고요. else previous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코드가 요 어떤 노드를 삭제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이 복잡하니까 요 부분을 떼내서 이렇게 해놓고 self.remove node previous current를 전달한 형태로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도 어디서 쓸 수 있냐면 여기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각 노드를 갱신할 때마다 previous를 바꿔주고, 그리고 테일도 필요하면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테일을 이렇게 여기서 매번 검사하는 게 뭔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면 테일도 맨 마지막에 헤드처럼 끝까지 가서 혹시 테일의 갱신이 필요하면은 한 번에 처리하면 되지. remove all처럼 계속 노드를 삭제해 나가면서 매번 그거를 검사하는 게 불필요한 비용처럼 보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나고 나서 테일의 갱신이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는 구현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remove 노드에서 테일을 갱신해야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갱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매번 검사하는 게 특히 remove all에서 그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번째도 잘 수행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강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 연결 구조 관련된 필요한 추가적인 설명들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비정렬 단일 연결 구조 리스트를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럼 먼저 연결 구조 방식의 리스트와 배열 기반 리스트의 차이점을 좀 한번 비교해 보면 연결 구조는 공간 부족이나 낭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구조는 한 요소가 차지하는 공간을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소 플러스 연결, 노드를 하나씩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헤드가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배열을 이용하면은 데이터만 유지하는 형태가 되겠죠. 물론 이것도 언어에 따라서는 배열 자체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공간 확보 비용은 연결 구조는 새 요소를 삽입할 때마다 확보를 하지만 배열은 처음에 생성할 때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동적 배열 기법을 써서 확장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동적 배열 기법을 쓰기 때문에 이것의 비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게 이제 배열을 이용한 리스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연결 구조는 각 노드를 동적 생성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진 않습니다. 반면에 배열은 연속적인 공간에 유지를 하게 되겠죠. 이 때문에 이제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 캐싱 효과가 있지만 연결 구조는 캐싱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배열에서도 배열 자체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유지하게 되면은 캐싱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연결 구조는 순차적으로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정렬 구조에서도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으로 바로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임의 접근이 가능하고 임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렬 구조이면 이진 검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연결 구조는 중간에 요소를 삭제하는 비용이 효율적입니다. 배열은 모두 뒤로 이동하거나 앞으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이동하는 비용이 연결 구조에서는 필요하지만 배열에서는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을 임의 접근 형태로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정렬 구조이면 이진 검색해서 또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비용은 배열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서 요소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그런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으면은 연결 구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할 노드를 바로바로 갈 수 있게끔 연결 구조와 뭐 맵 구조를 같이 쓴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을 같이 사용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제 연결 구조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처음에 데이터를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많이 유지해야 되는지를 전혀 감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배열보다 연결 구조를 사용하는 게 어쩌 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열을 사용하면 얼마나 많이 확보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요. 너무 많이 확보하면 공간이 낭비되고 너무 적게 확보하면은 그 확장되면서 또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감안해서 쓰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리스트가 필요할 때 연결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C++에서는 SG 벡터를 쓰고요. 어, 그 자바에서는 어레이 리스트를 씁니다. 심지어 이제 그 파이썬에서는 이제 리스트라는 거를 언어 자체에 만들어 놨지만 라이브러리에서 연결 구조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이 연결 구조에 대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연결 구조와 관련된 선형 연결 구조와 관련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고려해야 될 점들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포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노드의 주소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포인터를 쓰기 전에 이 포인터가 널 ptr 또는 넌이 아닌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터들을 갱신해야 되는데 이 갱신할 때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이제 노드를 삭제를 해야 되면은 그 노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드에 이전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 이전 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조금 쉽게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previous current 두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 previous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널인 상태에서 이제 삭제할 노드를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미 노드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더미 노드는 그 제일 첫 번째 노드 앞에 위치 앞에 그 집어넣어서 이제 previous가 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더미 노드를 가리키게 해서 출발하게 해가지고 previous가 어떤 경우에도 이제 널이 되는 경우가 없게끔 프로그램을 하게 되겠고요. 그것만 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더미 노드를 쓰게 되면은 이제 헤드 포인터의 갱신이 더 효과적입니다. 더 쉽게 간결하게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헤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헤드 포인터를 갱신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연결 구조에서 뭔가 코드를 구현할 때 맨 앞, 중간, 맨 뒤, 또 빈 상태, 또 유일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 이런 코너 케이스들이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C++에서는 동적 생성을 했기 때문에 노드들을 이 동적 생성한 노드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직접 하나씩 다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결 구조에서 C++에서의 소멸자는 노드가 10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으면은 그만큼 노드의 개수만큼 비례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들을 항상 동적 생성해서 연결해서 쓰지만 C++에서는 더미 노드를 쓸 때에는 이 더미 노드는 동적 생성하지 않는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 되고요.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그 반복문을 우리가 만들 때 그 int i는 0 해가지고 개수만큼 이동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num items를 활용해가지고 반복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코드를 구현하지 않고 이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임시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쭉 이동시키면서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꼬리 노드까지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 꼬리 노드를 찾아갈 수도 있고 어, 아예 이 임시 포인터가 넌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꼬리를 찾을 때는 이런 형태로 반복을 하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넥스트가 커런트의 넥스트가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면 이제 테일에 멈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이제 모든 노드를 한 번씩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요때도 뭐 이렇게 while current and current 아이템이 아닐 때까지 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커런트가 어떤 상태냐. 커런트가 널이면은 못 찾은 거고 커런트가 넌이 아니면 찾은 형태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요 커런트라고 하는 임시 변수의 가시 영역을 제한하기 위해서 for문으로 이제 처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지에 따라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갱신은 순서가 중요하다. 이런 각각마다 특이사항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생각을 해서 잘 처리하면 되겠고요. 보시면 되겠고, 뭐,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일 연결 구조에서도 헤드 포인터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노드에 대한 꼬리 포인터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꼬리 포인터를 추가할 경우에는 이제 푸시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시백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팝백은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또 꼬리 포인터를 추가함으로써 각각의 연산들의 그 연산들은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꼬리 포인터의 갱신까지 다 고려해야 되니까 이제 코드들은 조금 더 무거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단일 연결 구조를 구현을 할 때 꼬리 포인터를 우리가 집어넣고 쓸 건지 안 집어넣고 써도 되는지에 따라서 안 집어넣고도 쓸 수 있으면 안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형태로 가야 좀 더 코드들이 모든 연산들이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단일 연결 구조를 구현할 때 꼬리 포인트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쪽 방향에서만 처리하면 되면은 이제 헤드만 유지한 상태로 단일 연결 구조 가는 거고, 이 Q처럼 끝쪽에서 넣고 앞쪽에서 뺄 거면 단일 연결 구조로 이제 꼬리 포인터를 유지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면 되겠고, 양쪽에서 다 넣고 빼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단일 연결 구조를 쓸 수 없고 이중 연결 구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리스트가 제공해야 되는 연산들은 아닌데, 이제 연결 구조 관련 프로그래밍을 좀 심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리스트를 뒤집는 거,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서 중간 노드를 반환하게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중간 노드를 반환하는 거와 거꾸로 앞에서부터 n번째 요소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n번째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이제 그 연산들을 우리가 이제 연결 구조를 연습하는 차원에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세개인 정보를, 그러니까 넘 아이템스를 이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들은 넘 아이템스 나누기 2, 요만큼 이동해 가지고 그 노드의 값을 반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걸 이용하지 않고 중간 노드를 가는 거나, 요걸 넘 아이템스를 활용하지 않고 끝에서 n번째, 앞에서부터 n번째가 아니라 끝에서부터 n번째를 찾는 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소팅을 하는 거. 소팅하는 것도 요건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네들 왔다 갔다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뭐 간단하게는 리스트에 있는 거를 다 뭐 배열로 옮긴 다음에 배열을 소팅하고 다시 리스트를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노드들의 연결 정보들을 바꿔가지고 이제 소팅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또 하나 간단한 방법은 그 인서트 소트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찾아가 가지고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예요. 가장 작은 값을 찾고 그거를 맨 앞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푸시 프론트를 해가지고 놓고 이런 거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때도 찾았을 때 그 애가 가장 작은 애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쭉 끝까지 가서 지금까지는 가장 작은 애인데 그 뒤로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맨 끝까지 가야지 가장 작은 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위치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힘들죠. 왜냐하면 걔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걔의 이전 노드도 필요해요. 그 노드를 삭제하려면.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트는 간단한 연산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그 리버스 하는 거랑 요 미들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리버스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 원래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면은 새로운 리스트에 이제 기존 데이터들을 이제 푸시 프론트를 하면은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579가 있는데 5 사입하고 7 사입하고 9 사입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 뒤집어지겠죠. 헤드가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 기존 노드들이 있고 또 노드들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노드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푸시 프론트를 하는 거예요. 리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 포인터를 가정하고 얘가 빈 리스트라고 하는데,
원래 푸시 프론트는 뉴 노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집어넣는 건데 뉴 노드를 할 필요 없이 이미 노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 데이터를 유지하는 그 노드를 이용해서 리버스의 푸시 프론트를 구현해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리버스가 이제 거꾸로 뒤집힌 거에 헤드, 그러니까 머리 노드를 가리키게 되겠고,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헤드가 리버스가 되게끔 해주면은 이제 리스트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 노드는 어떻게 찾아가냐? 힌트는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두 개씩, 다른 거는 하나씩 이동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이 슬로우가 이제 그 헤드 두 개씩 이동한 애가 이제 리스트에서 빠져나간 상태가 됐을 때 한 개씩 이동한 애가 뭘 가리키냐에 따라서 걔가 이제 중간 노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 방식은 이제 그 중간 노드를 이제 홀수일 때, 전체 노드 개수가 홀수일 때 정확하게 여기서처럼 구를 찾아가지만, 만약 짝수이면은 어떤 식으로 구현에 따라서 짝수일 때 얘를 주게끔 만들 수도 있고 얘를 주게끔 만들 수 있어요.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4개가 있을 때 7을 줄지 9를 줄지는 어떤 식으로 구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만약 뒤에서부터 n번째면 어떻게 되냐? 앞에서 n번 fast가 이동을 한 다음에 slow와 fast를 하나씩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fast가 나가고 난 위치에 slow가 가리키는 게 뒤에서부터 n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포인터를 조금 다른 순서로 이동을 시키면은 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 구조로 정렬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정렬 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할 가치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연결 구조를 정렬해서 만들더라도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득이 없는데 그래도 만약 만들어 보면은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진 검색을 할 수 없어도 뭘 할 수 있냐면 중간에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갈 때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템보다 그 유지된 아이템이 크다. 그러면 더 이상 뒤로 가봤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 9, 11, 뭐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을 찾는다. 그럼 5보다 크니까 여기로 가서 9하고 9보다 크니까 여기로 왔는데 10과 11 비할 때 11이 더 커. 그럼 그 뒤로 가봤자 10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가고 선형 검색을 하는데 이제 정렬되어 있어도 선형 검색을 하는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멈출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차이 있을 뿐 별로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애들을 할 때 항상 선형 검색을 해서 찾아가야 되니까 뭐 효율적이지가 못하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삽입하면 되겠죠. 뭐 이거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dd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요 삽입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제 헤드와 테일 포인터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처럼 헤드의 값보다가 얘가 작으면 앞에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또 테일까지 있으면 테일보다 같거나 큰지 보고 맨 뒤에 넣는 그런 형태로 이 애들을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해봤자 이진 검색을 못하니까 선형 검색을 해서 삽입할 위치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물론 remove all 같은 거 중복을 허용했을 때는 이제 쫙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쭉 제거를 하고 멈추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굳이 뭔가 그 배열에서처럼 구간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앞에서부터 선형 검색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이제 얘가 지워야 되네요. 그럼 거기서부터 계속 하나씩 노드들 똑같은 값이 되면 계속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 구조에서는 정렬된 거를 이제 합병하는 거, 그리고 뭔가 똑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습 차원에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 연결 구조를 만들어 봤고 배열 기반도 만들어 봤는데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배열 기반에서는 푸시백, 팝백이 효과적이에요. 푸시백과 팝백이 효과적이고 배열 기반에서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도 효과적으로 하고 싶으면 순환 배열을 사용해야 됩니다. 순환 배열 리스트를 사용해야 되겠고 소팅이 되어 있으면은 정렬되어 있으면 이제 검색은 로그 n에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연결 구조에서는 그 정렬이 되어 있어도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없고요. 연결 구조에서는 이제 푸시백, 팝백이 효과적인 게 아니라 푸시프런트, 팝프런트가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거고 만약 테일을 유지하게 되면은 푸시백까지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팝백은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구조는 그 정렬되어 있어도 이진 검색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 이진 검색을 연결 구조에도 하고 싶으면은 이런 스킵 리스트라는 걸 만들게 되면은 정렬된 상태에서 로그엔의 어떤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오버헤드가 많기 때문에 얘를 실제적으로 응용해서 활용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영구적인 차원에서 재미 삼아서 연결 구조에서는 이진 검색이 안 돼? 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노드들을 우리가 삽입할 때 원래는 이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가는 연결만 하나만 유지하는데 이제 이 스킵 리스트에서는 각 노드들이 랜덤한 개수의 후속 노드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씩 유지할지는 이제 랜덤하게 결정해서 요번에는 너는 2개 유지해. 또 너는 3개 유지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킵 리스트라는 게 어거지로 만들 수 있다. 예, 뭐 이런 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단일 연결 구조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C++는 최근에 와서 forward list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단일 연결 구조이고 리스트가 이중 연결 구조입니다. 그래서 forward list를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제 forward list를 쓰면 되는데 이 forward list의 문제는 사이즈가 없어요, 메소드가. 그래서 되게 불편을 한 측면이 있고요. 물론 사이즈가 없으면 내가 이 for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사이즈를 유지하는 단일 연결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C++에서 단일 연결 구조가 필요할 때는 for 리스트를 쓰면 되는데 for 리스트가 사이즈가 없어서 불편하면은 리스트로 옮겨가지 마시고 for 리스트를 그 hasA로 유지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 사이즈 추가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연산들을 그 만들어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링크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for 리스트와 num 아이템스를 유지해 가지고 이제 에, 내가 필요한 연산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는 단일 연결 구조는 제공하지 않고요. 링크 리스트라는 걸 제공하는데 얘는 이중 연결 구조입니다. 파이썬은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이렇게 연결 구조를 제공하지는 않고요. 뭐 돌아다녀서 패키지를 검색해 보면 연결 구조를 제공하는 패키지들이 있고 얘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연결 구조의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뭔가 리스트가 필요할 때 연결 구조 리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조금은 비용이 더 들 수는 있더라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배열 기반 리스트를 많이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게 되겠습니다. 이걸로 4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